얼어붙은 내수 경기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변수가 정말 가득합니다. 이제 2025년 맞이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부동산인 이유는 궁금합니다.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정말 좋아요. 결국은 부동산. 왜 이렇게 센 제목 쓰셨어요? 일단 뭐 제가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20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트렌드 코리아처럼 매년 이렇게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처음 나왔었고, 이제 두 번째 판인데,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뭘까라는 좀 주제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 벌어서 뭐 하려고? 코인으로 돈을 번다?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대부분 다 부동산 살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강남에 빌딩 사고 집 살려고. 그렇죠. 그런 거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이다라는 좀 그런 제목을 제가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응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는지 두루두루 대출까지 다 다룬 책이잖아요. 청약까지. 그렇죠. 예, 좀 포인트 찝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 파트가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전반에 대한 파트가 있을 것 같고 또 상품별로 나눈 파트가 있을 것 같고 또 기타 등등 전략적인 파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부분은 아무래도 트렌드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만 모셔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와기곰님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존해 계신 거의 살아있는 화석이시죠. 옛날 조인슬랜드 정말 대강당에서 강의하면 1000명씩 모였다는 맞아요. 전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분 칼럼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분 이번에 처음 모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우리 트루카페 형님, 죄송합니다. 트루카페님이라고 할게요. 아무래도 예, 트루카페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요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다 보세요. 부동산 이외에 주식, 채권, 그리고 국내랑 해외까지 다 보시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와 핵심 요소를 딱 짚어주시거든요. 정말 강점이 있으신 게 그 예전에 광고회사 임원 출신이세요. 딱 말하면 아는. 맞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라든가 이제 다음 섹터 주도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하시는 리서치 능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그리고 단어 선택이 예술이야. 고급지죠. 귀에 쏙쏙 역시 박혀요. 트루 카피, 이게 카피라이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네. 능력자의 소유자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또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 부영님. 예. 부령 신영강 그 대표님도 이분은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역사 그리고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에서 뉴스와 역사를 통해서 인사이트 끄집어내는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2025년 시즌력을 또 전명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세 분의 칼럼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망들이 일치를 했나요? 아니면 좀 의견들이 좀 갈리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은 달랐지만 만나는 접점은 같은. 그래서 그런 신비한 능력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지에 다르신 분들은 결국은 부동산이구나. 만나는 점이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요. 네. 청약시장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22년도까지는 그 물량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2023년도부터 좋은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뭐 다 뒤로 청약 미뤘잖아요. 예, 네. 기다리면서 골라골라 청약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이 교독지 않은데 2023년도는요. 부동산 시장이 좋고 나쁜가 떠나서 서울은 경쟁률이 무조건 몇백 대 1, 심지어는 타입에 따라서 몇천 대 1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품들은 조금만 청약컴이라든지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다 아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당첨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청약은 당첨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략이 이 단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까지 담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수익형 상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굉장히 수익형 상품들이 죽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상품들이 25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략적으로 노리실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는 조금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갔고 또 여러 가지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올라간 경우들도 있는데 매매가는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붙었잖아요. 예전에는 월세가 잘 나오는 상품도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은행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월세 수익만 보고도 투자할 만한 상품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한 3, 4% 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면 투자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5% 이상 나오는 상품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마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투자할 상품들이 좀 많다는 것들이고, 문제는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선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수익형 상품이 굉장히 월세 받고 싶은 거 매력적이잖아요. 저도 월천대사 월세 1,000만 원 받고 싶은.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월세 상품만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고민이 알겠는데 괜히 샀다 물릴까봐, 맞아요. 이게 공실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책에도 구체적인 팁들은 많이 녹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런 고민들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은 2020년도, 2021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때는 모든 부동산 상품들이 다 시세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월세 수익률을 안 따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3, 4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원래 수익형 부동산들,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지식산업센터든 이게 수익률이 나오면은 사면 되고 안 나오면 안 사면 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건 뭐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당시에는 오피스텔도 초피 붙는다 그래서 사고, 지산도 사실은 그 전매하시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게 수익형이라서 사실 환원법, 수익 환원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세 차익 보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네. 등기도 치기 전에 이미 팔아. 피받고 막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은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만 발라내도, 그런 것만 하지 않아도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실이 안 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그런 것들은 한번 바로 가서 한번 직접 문의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지, 알고 있는 상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모르는데 남들이 하니까 뭐 공투한다, 따라 산다, 이런 것만 아셔도 거의 실패할 가능성은 낮을 것 요즘에 같아요. 공투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지사는 절대 좀 반대. 지사는 절대 공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수익형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또 잊혀진 상품이 하나 있어요. 토지. 어떤 거?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주거형 상품이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풍선 효과로 트는 것이 사실 땅 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기획 토지도 엄청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인기가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토지 투자 어떻게 25년에도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토지는 대부분 다 자기 생돈을 들이는 경우는 없고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왜냐면 여기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월세라도 나오고 관리비라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토지는 토지대로 구매하게 되면은 내 세금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월 이자랑.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 금리도 좀 낮아진 편이었었고요. 2년 동안. 결정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세 차익용이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발할 상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호재가 터져서 시세가 올라가는 토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다행히 대한민국 지금 거의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할 계획이거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로망, 철도망, 그다음에 노후기 특별법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IC 주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위치를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토지만 구매할 수 있으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은 비싼데, 다행히 경기도나 인천 이런 좀 비개발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사거든요. 뭔가 개발 행위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타벅스를 이 도심 안에서 사가지고 건물 안에 넣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옛날처럼 안 남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짠 거의 버려진 땅을 사서 여기다가 스타벅스 DT를 만드는 거예요. 드라이브 뚜루.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생각보다 토지는 개발 행위로도 돈을 벌 거리도 지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스타가 발달된 다음부터는 그런 외곽지에 있는 예쁜 데 찾아내는 게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권도 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개발 수익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들이 있어요. 도로, 철도, 이런 또 정비사업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 투자들도 할 곳이 많아졌다. 토지도 아마 향후 한 10년 동안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뺄 수 없는 게 대출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세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부분이 세금 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거나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어떤 거였을까요? 세무 전문가를 두 분을 모셨는데, 네. 한 분은 실제로 주거에 대한 세금 부분들을 이제 써주셨고요. 한 분은 상속 증여 써주셨어요. 요즘에 핫이슈죠, 진짜 핫이슈.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투자할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주택 같은 부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에게 내 집 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부모 입장에서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대가 커지다 보니까 부부끼리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맞습니다. 이제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받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물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약 10억 전후 되는 주택을 매매가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네. 실수요자셨고 3년 거주를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거의 4억 가까이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절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간에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증여세를 고려해야 되고 집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에 집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면은 소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분들도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상여 플랜, 뭐 증여 플랜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린 케이스들을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는구나 그 정도 차원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빠시종 김학렬님 하면 저기 떠오르는 게 부동산 투자 전략의 고수시잖아요. 또 입지 전문가시고 네. 시기에 따라서 그 전략도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올해와 내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올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상급지 위주로 갈아타기가 많이 됐어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 용산 뭐 요 좀 핵심 입지들은 신고가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들은 2021년도 고가를 아직도 갱신 못한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신고가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비서울 지역들이에요. 지금 서울은 그래도 거래도 되고 시세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대부분 다 전고점을 해보 못했다 하더라도 90% 이상은 갔거든요. 근데 지방 경기도나 인천부터는 70%대, 80%대도 많고 지방은 뭐 60%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울 이외에 경기나 인천에서도 그리고 지방에서도 조금 광역시급들이나 좀 대도시 중에서는 살아날 지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도권보다 지방이 확률이 떨어지고 물건이 적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 포인트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제가 또 그 부분을 썼는데 트럼프 2.0 시대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취임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 줄 영향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첫날 당선된 날 공언을 했어요. 한국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떤 산업 도와달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선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 중에 하나가 거제였거든요. 거제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한번 거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5년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이 책 안에서 딱 한 문장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상품들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다른 비주거 상품들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부족의 시대가 하반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급 부족 시대. 네. 저희가 이 책을 살펴보면서 오늘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신간 소개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품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종합서적 같은 정말 그 부동산계의 트렌드 책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잘 헤쳐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